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32살, 결혼 2년차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아니,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죠. 매일 아침 남편의 출근을 챙기고 집안일을 하고 가끔 친구들을 만나며 그렇게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단 한 장의 사진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남편이 몰래 숨겨둔 아이가 있다는 사실. 그것도 그 아이의 엄마가 바로 저였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면서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설마 하는 마음뿐이었어요.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부부였으니까요. 그런데 진실이라는 건 항상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하고 다가오더군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아마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건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남편은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그때 남편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폰이었어요. 저는 원래 남편의 휴대폰을 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뢰가 기본이라고 믿었고 남편도 늘 그렇게 행동해 왔으니까요.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게 건강한 부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정말 우연히 폰 화면이 켜진 상태로 놓여 있었고 제 눈에 어떤 사진이 띄었습니다. 갤러리 앱이 열려 있었는데 스크롤을 내리다가 멈춘 상태였던 것 같아요. 사진 속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정말 귀여운 아이였어요. 생일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끄려는 모습이었죠. 처음엔 그냥 회사 행사나 지인이 보낸 사진쯤으로 생각했습니다. 남편 회사에서 가족의 날 행사 같은 거 하면 이런 사진들이 돌아다니니까요. 그런데 사진 파일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들 5번째 생일.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 남편과 저는 아직 아이가 없는데 우리 아들이라니.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폰을 집어들고 사진을 더 자세히 봤어요. 아이의 얼굴을 확대해보고 또 보고 배경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온몸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아이의 목 뒤쪽 목덜미에 반달 모양의 점이 있었거든요. 그 점은 제가 가진 점과 똑같았습니다. 제 어머니도 외할머니도 이모들도 우리 집안 여자들은 모두 그 자리에 같은 모양의 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전적 특징이죠. 욕실에서 샤워하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나오기 전에 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을 때 저는 최대한 평온한 척 물었습니다. 여보, 아까 폰에 알림 왔더라. 근데 사진 하나 봤는데. 그거 뭐야? 아이 사진.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다는 듯 대답했죠. 아, 그거 회사 동료 얘기야. 일이 좀 복잡하게 꼬여서 잠시 도와주는 중이거든. 신경 쓸 필요 없어. 그 말투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이상했어요. 무슨 일인데? 그냥 복잡한 가정사가 있어서 나중에 정리되면 얘기해 줄게. 별거 아니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옷을 입으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대로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그냥 동료의 아이라면 왜 우리 아들이라고 저장했을까요? 그리고 그 점은 왜 저와 똑같을까요? 저는 그날부터 남편의 행동을 조금씩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진을 본 뒤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었거든요. 바로 5년 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남편과 연애 중이었고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새내기였어요. 그날은 대학 동기들과의 동창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라 다들 들떠 있었죠.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남편. 그때는 남자친구였죠. 그 사람한테도 미리 얘기했고 즐겁게 다녀오겠다고 말했었어요. 술자리는 생각보다 오래 이어졌습니다. 평소에 술을 잘 못 마시는 편인데 그날따라 왠지 기분이 좋아서 친구들이 권하는 대로 계속 마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없습니다. 완전히 통째로 사라졌어요. 다음 날 눈을 떴을 때 저는 제 집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팠고 온몸이 무거웠어요. 옆에는 남편이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집에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남편을 깨웠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눈을 뜨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전화 받고 데리러 갔어. 너 많이 취해 있더라. 친구들도 걱정하길래 내가 데려왔지. 그랬구나. 고마워. 미안해. 괜찮아. 푹 쉬어. 그렇게 대화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남편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긴 했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제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았달까요? 가끔 저를 보다가 뭔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곤 했습니다. 왜 그래? 무슨 할 말 있어? 아니, 아무것도. 그런 순간들이 몇 번 반복됐어요. 저는 그때 그냥 제가 술 취해서 민폐를 끼친 게 미안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 어떤 비밀을 품기 시작한 게 그 사진 속 아이의 생일 날짜를 확인했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난 날은 제가 기억을 잃었던 그날로부터 정확히 10개월 뒤였거든요. 저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졌어요. 아이의 생일 날짜, 목덜미의 점, 그리고 남편의 이상한 반응. 저는 남편 몰래 휴대폰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들었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했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이 깊이 잠든 사이 조심스럽게 폰을 가져왔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으니까요. 갤러리를 열고 그 사진이 있던 폴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의 사진,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 모든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사진 속 아이를 보면 볼수록 제 어린 시절 사진과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문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유전자 검사 결과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파일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에는 친자 관계 일치 확률 99.9%, 피검사자 1 이준혁 남편 이름,
피검사자 이서준 아이 이름.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의 아들이 있었다니. 그럼 그 아이의 엄마는 누구지? 더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폴더에서 남편과 어떤 여자 사이의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서준이는 제가 돌보겠습니다. 당신 아이가 맞다고요. 책임지셔야죠. 유전자 검사 결과 나왔잖아요. 더 이상 부정하지 마세요. 대화는 2년 전쯤에 오갔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메시지는 없었어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작성해둔 메모를 발견했어요. 메모 제목 진실. 내용은 이랬습니다. 5년 전 그날. 나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 지우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그냥 나왔어야 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게 잘못됐다. 지우는 기억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1년 뒤 회사 동료가 나타났을 때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아이가 있다고 했을 때 처음엔 믿지 않았다. 하지만 검사 결과를 보고 부정할 수 없었다. 문제는 그 아이의 진짜 엄마가 누군지 알게 됐을 때였다. 지우였다. 하지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 당신이 기억도 못하는 그날,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겼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저는 폰을 들고 있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 울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깰까봐. 저는 조용히 폰을 제자리에 놓고 욕실로 들어가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을 마주 앉혔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얘기? 어젯밤에 당신 폰 봤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 우리 아이 맞지?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미안해. 그 한마디와 함께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5년 전 그날 밤, 제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다시피 했을 때 남편이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다고 했어요. 원래는 그냥 재우고 나오려고 했대요. 하지만 제가 남편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가지 마. 옆에 있어줘. 남편도 그날 조금 술을 마신 상태였고 저도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고 해요. 그리고 둘 사이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후회했대요. 하지만 제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난 어느 날 회사 동료 한 명이 남편을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는 당신 아이를 낳았다고 주장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대요. 그 동료와 그런 관계를 가진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자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들이밀며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혼란스러웠지만 검사 결과가 나와 있으니 어쩔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을 그 동료와 만나며 아이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계속 이상했대요. 아이를 직접 보여주지 않으려 했고 만남도 항상 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남편이 그 아이를 보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의 목덜미에 있는 반달 모양 점. 그건 제가 가진 점과 똑같았으니까요. 남편은 그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조사를 했어요. 알고 보니
그 동료는 제가 술에 취했던 그날 밤 남편이 저를 데려가는 걸 목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이 승진 라인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약점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접근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남편이 맞았지만 엄마는 그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엄마는 바로 저였던 거죠. 남편은 그 진실을 알게 됐을 때 차라리 모든 걸 덮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너한테 어떻게 말해? 내가 기억도 못하는 일로 아이가 생겼다고. 남편은 울먹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멍하니 지냈습니다. 남편과 말도 제대로 섞지 않았어요. 분노, 배신감, 혼란, 그리고 슬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제 아이가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5살. 제 몸에서 나온 아이가 지금 어디선가 살고 있다는 것. 그 아이는 저를 알까요? 저는 그 아이에게 엄마일 자격이 있을까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 지금 어디 있어? 보호시설에 임시로 맡겨져 있어. 그 동료가 사라진 뒤로. 사라졌다고? 응. 일이 꼬이자 아이를 두고 잠적했어. 나는 그때부터 아이를 찾아서 돌보려고 했는데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한테 어떻게 말할지 몰라서 그냥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 저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 아이 보러 갈래. 보호시설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들어섰을 때 담당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서준이 만나러 오셨나요? 네. 안쪽 놀이방에 있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복도를 지나 놀이방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 아이를 봤습니다. 작은 블록을 쌓고 있는 조그만 남자아이.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준아, 손님 오셨어.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아이의 얼굴이 제 어린 시절 사진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눈매, 인매, 코, 모든 게. 아이는 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지만 왠지 경계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안녕, 서준아. 안녕하세요. 작고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이모야. 너 만나러 왔어.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모. 누구예요? 너를 보고 싶었던 사람이야.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블록을 쌓기 시작했어요. 같이 놀아요? 응. 같이 놀자. 저는 아이 옆에 앉아 블록을 같이 쌓았습니다. 이상했어요. 처음 보는 아이인데 왠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참을 함께 놀고 있을 때 아이가 문득 제 목을 만졌습니다. 이모, 여기 나랑 똑같은 거 있어요. 응. 아이가 자기 목덜미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요. 나도 이거 있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렇구나. 똑같네. 아이는 활짝 웃었어요. 신기해요. 그 웃음이 제 심장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조용히 운전만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작고 맑은 목소리, 따뜻한 손길, 그리고 이모라고 부르던 그 말. 저는 엄마인데. 하지만 그 아이는 모르고 있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시설에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서준이도 낯설어 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더니 제가 오면 달려와 안겼어요. 이모, 오늘도 왔어요? 응, 서준이 보고 싶어서. 저도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매번 울컥했습니다. 남편과도 긴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 서준이 데려올까?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진심이야? 응. 그 아이. 내 아들이잖아. 더 이상 혼자 두고 싶지 않아.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 대신 이제부터 우리 잘해보자.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용서하는 것도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도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서준이를 볼 때마다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이고 저는 이 아이의 엄마라는 것을. 피로 이어진 부정할 수 없는 인연이니까요. 법적인 절차는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이미 친권을 일부 가지고 있었지만 저는 생물학적 엄마임을 증명해야 했어요. 유전자 검사를 다시 받았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모자 관계 일치 확률 99.9%. 그 종이를 받아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5년이라는 시간. 그 소중한 시간들을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하지만 동시에 이제라도 아이를 찾았다는 안도감.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서준이를 집으로 데려오는 날이 왔습니다. 아이는 작은 가방을 들고 두리번거리며 집안을 구경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응. 이제부터 여기서 살 거야. 와. 진짜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아이 방을 미리 꾸며뒀어요. 파란색 벽지에 자동차 모양 침대, 그리고 장난감들. 서준이는 방을 보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와, 이게 다 제 거예요? 응, 다 내 거야. 아이는 방 안을 뛰어다니며 신나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에게 부족함 없이 사랑을 가득 주겠다고. 하지만 가장 어려운 순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준이가 물었어요. 이모,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응? 뭐가 궁금한데? 이모는 제 엄마 아니에요? 그 질문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과 눈이 마주쳤어요. 우리는 이미 이 순간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릴 것인가. 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서준아, 사실은 말이야. 아이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봤어요. 이모는 내 진짜 엄마야. 진짜요? 응. 엄마가 너를 낳았어. 하지만 엄마가 너를 찾지 못해서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어. 아이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럼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응. 엄마라고 불러줘. 엄마.
아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 따뜻한 체온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준이와 함께 사는 나날들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5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시간을 메우는 건 쉽지 않았어요. 아이는 가끔 밤에 악몽을 꾸며 깼고 저는 그럴 때마다 옆에서 등을 토닥이며 재웠습니다. 엄마, 또 혼자 두고 갈 거예요? 아니야. 엄마는 절대 어디 안 가. 항상 내 옆에 있을 거야. 약속해요? 응, 약속해. 그렇게 밤마다 약속을 반복했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용서했다고 말은 했지만 가끔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왜 그때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 감당하려고 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고개를 들 때마다 저는 서준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과거에 갇혀있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자고. 남편도 변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솔직해졌고 서준이에게도 헌신적인 아빠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서준아, 아빠랑 공원 갈까? 좋아요. 엄마도 같이 가요. 당연하지. 우리 세 사람은 조금씩 가족이 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서준이가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어요. 엄마, 이거 봐요. 종이에는 3명의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여기 엄마, 여기 아빠, 그리고 여기 저요. 우리 가족이에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지금은 서준이를 데려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쉽지 않은 날들도 있지만 행복한 순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일어났어요? 하는 서준이의 목소리. 함께 아침을 먹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저녁에 다시 마중 나가는 일상. 그 모든 게 제게는 기적 같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완전히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때 정말 미안했어.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함께 서준이를 키울 수 있어서 감사해. 나도 이제는 알 것 같아. 당신이 왜 그랬는지. 우리는 과거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지만 그것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서준이가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엄마, 왜 저를 못 찾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엄마도 잘 몰랐어. 하지만 운명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어. 그래서 이제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다행이다. 저도 엄마 만나서 정말 좋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납니다. 행복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저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날 제가 남편의 휴대폰을 보지 않았더라면, 만약 서준이의 사진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평생 서로를 모른 채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진실이 너무 아프고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이 저지른 잘못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아이와 함께하지 못한 것도 평생 아쉬움으로 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원망보다는 감사함이 더 큽니다. 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것, 함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남은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것. 어제 저녁 서준이를 재우며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아이는 제 품에 안겨 스르르 잠이 들었죠.
그 평화로운 얼굴을 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절대로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고. 이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엄마가 되겠다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진짜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운명은 참 묘합니다. 5년 전 제가 기억조차 하지 못했던 그 하룻밤이 이렇게 한 생명으로 돌아왔으니까요. 그리고 그 생명이 지금 제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운명은 때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시 만남을 선물하기도 하니까요. 저는 이제 제 아들 서준이와 함께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 갈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